지금부터 최악의 리더, 최고의 리더를 공부합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스테펀슨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탐험가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어너스트 하니 세클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군인이기도 하고요. 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리더십 들어갑니다. 최악의 리더 스테펀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13년도 8월 3일날 칼레코를 타고 20명의 대원과 북극 횡단을 도전합니다. 북극. 그런데 배가 얼음에 파손됐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왜?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행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야지. 부하를 살려야죠. 자기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자기 명예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최악의 리더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개월 만에 완전히 도둑질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게 이 대장 스테펀슨은요, 술록 사냥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결국은 이 팀이 다 붕괴되고 20명 중에 11명이 죽습니다. 이런 참 인간들이 가끔 있죠. 이기적인 인간,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인간.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세클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부했잖아요.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클턴. 자, 이 사람 탔던 배가 endurance, 인내라는 배 이름. 아주 이름도 좋죠.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미지의 땅, 남극 대륙의 횡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클턴. 그래서 사람들을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느냐? 1914년 3월 27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몰래. 밀항자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영화에 보면은 꼭 이 술 담는 이게 나무통에 숨어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펄스 블랙보로라는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28명 드디어 떠났습니다. 남극 멋지죠? 이런 노란 줄을 이렇게 횡단하려고 그랬어요. 남극점 중간에 있죠? 아문센이 정복했던, 자, 저 노란 선을 따라 남극 횡단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거 또 얼음에 갇혔어요. 인디오런소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드디어 진짜 리더의 이제 신 면목이 나타납니다. 목표를 바꿉니다. 목표. 이 쉽지 않잖아요. 스테펀슨, 아까 캐나다 탐험대장은 목표는 그대로 간다. 왜?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클턴은 과감하게 목표를 바꿉니다. 남극 대륙 횡단이 아니라 저는 무사 기환이다.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까요? 여기서 전략의 3요소 공부했죠? 목방자, 목표, 방법, 자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바꿨습니다. 왜?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 병형상수가 나옵니다. 허실 6편이죠. 병형상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병력도 마찬가지. 강한 곳을 피해서 허한 곳으로 흐른다. 이것이 뭔가 하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영리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전략가는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생각이 고정되면 안 돼요. 꽉 막혀가지고 생각을 바뀌지 않는, 꼼짝도 않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참 골치 아픕니다. 꽉 막힌 사람.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리더는 사고의 유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클턴은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는 않지만 바꿨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맨 마지막에 식사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리더가.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불침번을 써요. 여러분, 나폴레옹도 그렇게 썼다 그래요. 나폴레옹도
그리고 한니발도 그랬대요. 한니발. 알렉산더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최고의 리더들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부하들을 이렇게 쉬게 하고 자기가 대신 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장면 보십시오. 먹을 것은 물개와 펭귄뿐. 새로운 목표를 주어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잡생각이 없도록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지혜. 이것 가져와 나무 패와 뭐 해와 계속 일거리를 시킵니다. 잡생각 안 들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작은 일이 생겨도 축하합니다. 축하 거리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업시키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침몰하기 전에 구명선을 하나 꺼냈어요. 이 구명선. 그리고 참 괜찮은 일을 해요. 슬리핑 백이에요. 18개 있어요. 질 좋은 거. 나머지 사람은 28명인데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18명은 좋은 슬리핑 백을 가져가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명은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걸 가져가겠고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 조작합니다. 조작.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좋은 슬리핑 백은 일반 대원들이 가지게끔 했어요. 안 좋은 것은 대장, 부대장, 선장, 고급 대원들 가지게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우리 소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8명. 저는 생존이다. 자, 그런데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변경한다. 두 번째입니다. 방법.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보십시오.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출발했거든요. 다시 그 섬으로 구명선을 보내서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자, 목표, 방법, 자원 있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 유연성. 서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그때 이 세컬턴이 참 지혜로워요. 지혜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혜. Be wise as a snake. 그동안 명령 잘 안 들었던 꼴통 같은 애들, 꼴통. 그 동료와 싸움 자주 했던 그런 꼴통들을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성취. 뭔가 자기들도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참 좋은 리더십입니다. 이 5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직접 세컬턴이 앞장섭니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리더가 앞장서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서 도자, 영민, 여성, 동의야. 가해지사, 가해지생, 이민, 불괴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리더십이 발동되잖아요. 세컬턴은 이 도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지금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가해지사, 같이 죽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떠나는데요. 이 배입니다. 구명선. 얼마나 이 무모한가면요. 이 계획 자체가 무모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이유는 참 많았죠. 제임스 커드 호인데 커도 10m도 안 됩니다. 길이 한번 보세요. 5m 될까요? 갑판도 없고 동력원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까지는요, 사우스 조지아까지는요, 13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중간에 섬도 없어요. 6번의 이 나침이 같은 거 크로노미터만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섬을 그냥 모르고 딱 지나쳐버리면 망망대해입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시속 100km 바람, 20m 파도, 말도 안 되죠. 밤낮으로 이렇게 몰아칩니다. 맑은 날 없습니다.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 그리고 식량 없어요. 홍차, 바다 표범, 펭귄 고기, 식수는 얼음 덩어리. 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리더 아닙니까? 떠나는 자, 남는 자 모두가 떨쳐버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겠지.
남겨진 대원에게 세클턴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바로 이겁니다. 한 달 안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섬을 탈출하라. 그리고 같이 가는 5명에게 내려진 단 하나의 명령,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저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꼭 살아서 저들을 구출해야 한다. 비장하죠? 식량으로 쓰인 펭귄 1300마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섭에 남았던 사람들은요, 3달이 지나서 3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지내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부지휘관, 부 리더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냥 뭐 부지휘관들 많잖아요. 부대대장, 뭐 부연대장, 밥이나 축 내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클턴의 부지휘관은 이렇게 늘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대장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상기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프랭크 와일드, 우리 대장 돌아와. 세클턴은 그런 사람이야. 세클턴은 믿을 수 있어. 세클턴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계속 사람들에게 독려했던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부 리더는, 부지휘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엘리펀트 섬에서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배가 나타났다 하고 외칩니다. 저 멀리 뭔가 보였죠? 그때 역사적인 한마디, Are you well? 다들 괜찮으냐? 하니까 Yes, boss! 하하하, 이 참 멋진 장면. 드디어 구출됐습니다. 드디어 칠레 군함을 타고 왔다고 그래요. 1916년 8월 30일 오후 2시 10분 조난당한 지 며칠? 634일, 거의 뭐 2년. 와, 28명 전원 구조입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 세클턴의 묘지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긍정하는 자가 진정 용기 있는 자다. 긍정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더라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리더는 끝나는 겁니다. 부하들도 끝나고요. 항상 긍정하는 자세, 긍정과 용기, 이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멋집니다. 목표 좌절,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위대한 실패가 어설픈 성공보다 나을 때가 있다. 여러분, 아문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 이름이 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클턴은 이름이 별로 안 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많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후세들이 굉장히 이게 칭송했죠. 실제로 이름 난 위대한 성공도 좋지만은요, 가끔 어설픈 성공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실패는 했지만은 그것이 위대할 수 있어요. 여기도 좋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세클턴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남극 횡단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가 위대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위대한 실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값지게 만드는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는 리더십 10가지, 여러분 시간 날 때 참고로 멈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구조된 엔듀어런스 승무원 중에 가장 연륜이 많은 대원에게 물었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82살 된 이 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세클턴. 여러분도 이런 이름이 불려지면 좋겠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주 좋은 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면은 여러분 이름, 솔련 여러분 이름. 네. 저는 이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We were soldiers. 우리가 지금 we were the soldier이잖아요. We were soldiers는 우리는 were, 우리 과거잖아. 우리는 군인이었다. 우리는 we are the soldier. 우리는 지금 솔전이다. 물론 다르지만 비슷하잖아요. 이 soldiers, 이 영화 보면은 참 멋진 장면 나오죠. 주인공 무어 중령, 영화 배우는 멜 깁슨이죠. 무어 중령이 월남전 출발하기 전에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약속을 합니다. 약속. 나는 가장 먼저 전장을 밟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리얼미러 운전할 때 뒤에 리얼미러 왜 봐요? 뒤를 왜 돌아봐요? 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 참 이것이 리더 아닙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위기 험한 곳에 제일 먼저 뛰어가고 먼저 발을 딛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다. 이게 리더입니다. 저는 리더십의 그 참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 놓칠 수 없잖아요. 예, 이 장면은 꼭 영화 그 장면 보셔야 됩니다. 예, 보시죠.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예, 어때요? 가서 뭉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전장을 지키잖아요. 뒤에 남은 자가 없는가를 보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시신인용음 신 신뢰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리더입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마지막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모습 멋지잖아요. 무엇 중령. 네. 아, 저는 또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의 사례입니다.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절박했던 이 상황을 설명함으로 리더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또 생각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사진 맞죠? 제가 그때 전라남도 강진 있잖아요. 강진 31사단 소속이었어요. 강진에 있는 대대에 소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육군 중위였습니다. 79년도에 임관하고 80년도 5.18 그 당시 아직 소대장 하고 있었어요. 중위 달고. 그런데 광주 그 일은 참 너무 표현하기 어려워요. 너무 참혹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참혹한 일들이 생겼어요. 나중에는요 시민군하고 군인이 서로 부딪히면요 총을 쐈어요. 총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한테 급히 명령이 떨어지기를 지금 빨리 무장하고 출동하라. 그때 말로 폭도들이 무장해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장흥교도소로 온다. 장흥 제가 근무하는 곳하고 가깝거든요. 장흥교도소를 해방시키러 오니까 빨리 가서 막아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아,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끔합니까? 그때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은 해남 옆에 해남 대대에서도 뭐 밖에 그 당시 신분은 잘 모르겠어요. 총을 쏘고 밖에서 부대 밖에서 포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총 막 쏘면서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강진 대대거든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생각했어요. 이들의 정체는 물론 모릅니다. 누군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부하들 모았어요. 후방 부대이기 때문에 편제된 부대가 아니죠. 그냥 통합 중대 호각 불어서 모으니까 25명이 무장해서 왔어요. 트럭에 태웠어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트럭에 태우니까 총 들고 수류탄 들고 가득 태워서 이런 차로 갑니다. 그 현장으로. 그 길목이 있거든요. 길목.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위에 차량이 없고요. 무리에 빨간 띠를 띠고 총을 다 들고 위에 이런 모습으로 요 군용차를 타고 사실 왔거든요.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야, 잘못하면 다 죽겠다. 왜? 길에 서로 딱 대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감정이 이렇게 촉발되면요. 하는 순간에 감정이 올라가 버리면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군중 심리. 그럼 한 명이 총을 쏘면요. 다 쏴버립니다. 이게 참 전장 그 심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니까요. 다 죽겠더라고요. 50명이. 저들도 가득 나중에 차고 왔으니까 25명 정도 왔어요. 50명이 순식간에 다 죽는다 생각하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우리 부하들 다 살려주십시오. 왜?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 여러분, 리더는 부하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경우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저들도 살려달라 그랬어요. 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신분이. 그러나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 국민이잖아요. 어쨌든 저들도 살려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끔 도와달라. 돌아가게끔. 이것이 제 임무잖아요. 임무. 군인으로서 임무. 참 머리가 참 복잡했어요. 여러분 제 심정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를 공터에 빼놓고 부하를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여기 나 혼자 지키겠다. 내가 설득하겠다 그랬어요. 왜? 같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그냥 확 올라가면 총을 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내 혼자 설득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부하들이 막 울면서 난리 났어요. 뭐. 왜 소대장 혼자 여기 있느냐고, 다 있겠다고, 소대장 혼자 죽는다고 그러고 막 애들이 막 난리 났어요. 제가 마음에 막 동료는 되죠. 그러나 애들한테 너희들 나를 살리려면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면 올라가라. 막 소리치면서 군법 회의까지 얘기하면서 올려보냈는데 그 대체 명령을 다시 얘기했어요. 올라가서 양쪽에 나눠 있다가 내가 두 가지 경우를 다 할 때 위에서 총을 쏴라 했어요. 왜? 차가 통과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임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군인이니까. 첫째는 내가 막을 때 총을 맞을 거야. 자칫 총을 맞으면 내가 딱 넘어지는 순간에 위에서 총을 쏴라. 첫 번째. 두 번째, 총에 안 맞더라도 차가 와서 나를 확 칠 수 있다. 그럼 내가 뒤로 확 넘어갈 때 위에서 총을 쏴서 차가 통과 못하도록 막아라. 어쩔 수 없다네. 그리고 올려 보냈어요. 한 명이 안 가요. 끝까지. 부산 아인데요. 이우용.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막 울적하죠. 막 울컥하죠. 겨우 설득해서 올려 보낼 때 그 이우용 상병 불렀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제 철모 붙여주고 총을 건너줬어요. 이게 그때 장면입니다. 대대에서 막 나올 때 누가 찍었는지 저를 찍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철모 주고 이 총을 줬어요. 그때 제 모습이에요. 26 나이입니다. 26 나이. 약혼했어요. 약혼.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얼마나 참 보통 상황이 아닌가 아시겠죠? 어쨌든 돌려보내고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차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브레이크. 제 앞에서 차가 계속 섰죠. 나중에 보니까 20m 정도 스퀴드 자리가 있더라고요. 차가 덜커덕 서니까 이 흙길이에요. 흙길.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 먼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가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차가 급정 가니까 옆에 사람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총이 옆에 사람 부딪히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요. 아프니까. 먼지가 지나고 나니까 육군 중위가 손을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소대장입니다. 오셨던 길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듣겠어요? 자기들도 장흥 교도소 다 왔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래요. 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왼쪽에 어떤 사람이 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쏴!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쏴라는 소리에 우리 부하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부하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쏴도 좋은데 같이 위를 보십시다. 그래서 위를. 저도 처음 봤고요. 이 사람도 고개를 내밀고 다 보고 운전하는 분도 고개 내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양쪽 언덕에 우리 부하들이 14명씩 총을 들고요. 수류탄 까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총을 쏠까? 막 얼굴 뻘겋게 막 총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도 섬뜩했고요. 지금도 고마운 게요. 그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흥분, 그 긴장감을 못 이겨서 총을 당겼다면요. 저는 척사했습니다. 척사. 그리고 다 죽었어요. 피바다입니다. 50명의 생명이 달려있던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운전하시던 분이 보시더니만 놀래가지고요. 부릉부릉 차에 시동 다시 거니까 제가 옆에 피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차가 붕 오더니만 우리 차 노여에 있었던 그 공터가 있어요. 공터 앞으로 차를 휙 돌리더니만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푹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 되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나겠는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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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때 경험이요, 저한테는 평생을 갔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요. 5.18만 되면 이 트라우마가 늘 있어요.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서는요, 5.18 되면 저를 꼭 초청해서 또 강의를 하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 무용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리더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클턴, 무어 총령, 멋진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의 부하가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게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